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오브 아카데미 이주환 대표입니다. 오늘 장요근 2탄, 지난 영상에 이어서 바로 장요근의 통증 양상과 증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칭 방법과 마사지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을 못 보셨다면 꼭 보셔야 돼요. 일단 그런 해부학적인 위치가 상당히 중요했었기 때문에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자, 장요근은 한마디로 말하면 허리를 아프게 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허리 아프게 하는 근육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정말 핵심적인 근육 중에 하나가 장요근이고요. 또 소개를 몇 가지 해드리면 중등근, 소등근이 있고 그리고 요방형근이 있고 이외에도 많지만 정말 크게 그 허리 통증을 나타내는 그런 근육들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장요근의 통증 양상부터 보니까 자, 요추를 따라서 동축에서 명확한 수직 방향으로 천장골까지 뻗는 집중된 통증을 방사한다. 그래서 허리에 지금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걸 보고 많이 퍼지면은 이 천골까지 약간 내려가서 뻗치는 통증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 장요근이 지금 통증 유발점이 생겼다라고 표시했는데 여기 장요근 통증 유발점이 생기면 허리를 위아래로 가로지르는 수직 방향의 통증이 특징입니다. 또는 장골근에도 통증 유발점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약간의 여기 밑에 건의 부착부 밑으로 또 통증 유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허벅지까지 따라 내려가는 서해부와 허벅지까지 같은 쪽의 서해부와 그리고 대퇴부까지 집중된 통증을 방사한다 라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증 양상에서. 자, 그래서 보면 이 대요근 여기는 촉진 많이 하시죠. 여기는 좀 그나마 덜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께서 여기를 촉진을 제대로 못 하실 겁니다. 아마도 안 하실 거예요. 자, 여기를 촉진을 해야지 허리와 이 대퇴 앞쪽 방사되는 통증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촉진을 정확하게 배우셔서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장요근에서는. 자, 두 번째, 통증의 증상은, 자, 말씀드렸듯이 주로 요통입니다. 허리 통증. 우리가 lumbar back pain이라고 해서 LBP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lumbar back pain, LBP. 요통. 요통은 전 인구의 한 80%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아니 겪어봤다고 하는 정말 많은 통증이죠. 현대인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요통은 겪어봤을 겁니다. 그러한 통증인데, 근데 증상을 보면 요 장요근은 특징이 좀 극심한 요통입니다. 너무 아프게. 그래서 표현을 하는 거는 장요근의 한쪽 문제면 딱 그 한쪽 허리를 감싸지고요. 양쪽 문제면 허리를 가로질러서 양쪽 허리를 감싸집니다. 그렇게 특징이 있고 똑바로 서 있는 경우에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고 또 깊숙이 앉아 있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힘들다. 심하면 기어 다닐 정도로 아프다. 정말 심각하죠. 근데 여기서 3번이랑 4번에서 말하는 거는 단축성 문제일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앉아 있다가 4번처럼 서 있을 때 서려고 할 때 아프다라는 거는 앉아 있다가 서려고 하면 고관절은 굴곡에서 신전이 됩니다. 신전이 되려고 하면 장요근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그렇게 늘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단축성으로 유지가 되었을 때 통증 유발점이 생겼을 때 그게 늘리려다 보니까 자극이 되면서 허리가 더 아프다. 그럼 빨리 늘려야겠죠.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가장 편하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번을 응용을 해보면 의자도 그렇지만 땅바닥에서 일어날 때가 고관절은 더 많이 굴곡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 고스톱 같이 우리가 명절 보면은 가족들이 막 고스톱도 치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뭐 한두 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나야 되고 그럴 때 허리 잡고 아이고 뻐근해라고 할 거예요. 그때 짧아져 있는 근육이 생각해 보면 가장 큰 게 장요근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그런 자세를 많이 취하고 일어날 때 갑자기 이제 급성 요통이 생기는데 장요근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자, 장요근을 압박하는 방법. 자, 촉진 방법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촉진 기법은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게 그 촉진을 배워야
마사지도 잘 할 수 있고 수기 관리 또는 운동도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촉진 시에 컨택한 그 부위를 놓고 푸느냐, 늘리느냐, 단축시키느냐, 수축시키느냐만 이제 이게 나뉘는 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촉진을 응용을 하면 이 다리를 펴게 하고 이 다리를 시술자가 받쳐줘야지 편합니다. 그리고 이 배꼽을 찾습니다. 배꼽은 주로 L3 바디에 있습니다. 그리고 ASIS를 찾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으로 이렇게 끄면 가상의 선에서 중간 X 표시가 장요근이라고 보이면 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습니다. 손을 집어넣고 원형의 형태로 돌리면서 가하는 게 좋습니다. 슬슬 돌리면서 살살 돌리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짚었으면 거기서 이완이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 기다려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 압박을 한 상태에서 접은 다리를 밑으로 쭉 펴게 하는 ART 기법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손을 근육의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과 또 반대쪽 방향으로 옆으로 교차로 마사지하는 교차 섬유 마찰법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ART와 또는 교차 섬유 마찰법을 병행해서 쓰시도록 합니다. 자, 스트레칭 방법은 기능에서 배웠듯이 장요근의 기능은 굴곡, 외전, 외회전입니다. 그걸 반대로 하면 되는데요. 고관절을 신전, 내전, 내회전 하면 장요근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몸통을 유지시키고 고관절을 신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허리에 전만이 일어나지 않게 보상작용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렇게 런지 자세에서 스트레칭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손을 위로 뻗어주시고 고관절을 신전할 때 몸통에 대해서 신전을 할 때 역시 중요한 거는 복부의 수축을 좀 시켜서 허리가 아치가 과도하게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셀프 스트레칭 이렇게 무릎을 떼고 해도 되고요. 무릎을 붙여서 해도 됩니다. 근데 무릎을 떼고 하는 거는 대상자의 근력이 약할 경우에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무릎을 대고 합니다. 이때도 제일 중요한 건 계속 말하지만 허리에 과전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기능 해부학적으로 고관절의 정상 신전은 최대 20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20도는 넘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많이 신전할 필요 없이 제대로 골반을 중립 자세로 만들거나 오히려 약간 후방경사처럼 하면 장요근은 충분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이제 신전을 시키지 말고 이 골반을 중립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마사지 방법과 앞쪽에서 클리니컬 마사지 봤었죠? 이런 마사지 방법과 그리고 수동적인 스트레칭 누워서 하는 것과 또 앉아서 서서 하는 것 그리고 셀프 스트레칭 무릎을 떼는 방법과 또 무릎을 땅바닥에 대고 하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손상의 생체 역학 원인입니다. 활성화 요인 장요근에 문제가 되는 원인은 낙상이나 스포츠 경기 시 낙상이라면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이렇게 떨어짐이죠. 어디서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해서 다치는 거죠. 또는 스포츠 경기 시에 과격하게 고관절을 접거나 펴야 되는 그런 경기 시에 다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2번과 3번입니다. 지속적인 자세에서 장요근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건데 특히 과도한 앉은 자세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이 앉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8시간 이상이죠. 하루 종일 앉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 있는 것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을 텐데 그렇게 앉아있게 되면 고관절은 굴곡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요근은 짧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장요근 짧아져 있겠죠. 장요근이 짧아진 상태에서 고관절을 접고 약간의 접는 힘 페달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고관절과 발목관절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 동작을 반복을 하면 이 장요근은 역시 통증유발전이 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제
기능적인 문제도 당연히 문제를 주고, 그리고 주간판 탈출증이나 아니면 측만증이나 허리 뼈 유압과 같은 이런 구조적인 뼈의 문제도 장요근의 손상의 생체 역학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까지 해서 장요근의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장요근 근육학을 공부해봤습니다. 자, 영상을 한 번만 보는 걸로는 공부가 좀 부족해서 몇 번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직접 적어보시면 좋고요.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 또는 근육학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또 여러분들 강의 중에 느꼈던 것들이나 저한테 말씀하고 싶으신 거 계시면은요, 댓글 활용해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